네, 안녕하세요. 황금거북이 하면 저평가 배당주 분석하면 황금거북이 배당률이 6%의 중간 배당도 주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도 하고 매출은 상승하는 주식이 있는데요. 오늘은 두 개의 주식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도 황금거북이와 함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꼬북꼬북 가시죠. 월가의 전설 피터 린치가 이야기했습니다. 내부자가 주식을 사고 있다면 좋은 신호라고 했지요. 재무제표가 좋은 회사가 자사주를 매수하는 것은 좋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나이스 홀딩스는 자사주를 매수한 것을 소각까지 합니다. 정말 훌륭한 결정입니다. 박수를 치고 싶은데요. 거기다가 배당금도 상향할 예정이랍니다. 매년 배당금을 10% 이상 확대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2022년 나이스의 배당금은 410원이기 때문에 2023년에 450원을 주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봅니다. 특히 자사주 소각을 조금만 하는 것도 아니고 매년 발행 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각하기로 결정했답니다. 최근 주가가 상승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결정이 있어서 주가가 상승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지만 왜 배당금 상승과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을까요? 그냥 좋은 회사가 심심해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2019년부터 나이스 홀딩스의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이겠죠. 2019년부터 하락한 주가로 인해 주주들의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금 상승은 황금거북이가 직접 주주총회에 가서 언급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는 바로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주주총회에 참석한 후에도 좋은 주식이라고 판단해서 추가 매수를 하고 있던 주식이지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한 나이스입니다. IT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지주회사인데요.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도 주는 주식이자 시가총액이 5천억에 가까운 중형주식입니다. 예전부터 나이스 홀딩스는 매출액이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매출액이 상승하는 주식은 좋은 주식이라고 볼 수 있지요. 5년 동안 무려 1.87배 상승했고 매년 상승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보입니다. 영업이익은 증가하지 않았으니까요. 매출액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이 늘지 않았다는 것은 수익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영업이익률은 5년 동안 10%대에서 5%대로 감소를 했지요. 그리고 2021년에 당기 순이익이 1000억 넘게 기록해서 좋았지만 2022년에는 600억대로 감소를 했습니다. 재무제표를 보면 아쉬운 모습이 조금은 보입니다. 최근 분기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매출액은 보합 추세입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2022년 4분기에 당기 순손실을 한 번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 매출과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이 모두 하락했습니다. 주가가 하락했다면 2023년 실적이 상승하지 못해서 그런 걸 수도 있습니다. 나이스 홀딩스는 상장 주식이 무려 8개가 있습니다. 최근에 올린 나이스 평가 정보도 있고 좋은 수익을 기록하는 한국전자금융도 보입니다. 나머지 상장 주식에 대해서는 천천히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나이스 홀딩스 주가는 최근에 상승하기는 했지만 무언가 조금 아쉽습니다. 주가가 탄력을 받고 상승하지 못하는 이유가 더 있을까요?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장 주식들은 대부분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분을 겨우 1.9% 보유하고 있는 디오는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나이스 평가 정보 같은 경우 수익을 기록 중이지요. 그런데 비상장 주식 중에서 지분율이 높고 경영참여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들은 어떨까요? 나이스 인프라와 나이스 비즈니스 플랫폼, 나이스 인베스트먼트 같은 주식들은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던 나이스 신용평가와 KIS 정보통신 주식은 좋은 수익을 기록하고 있지요. 결과적으로 보합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가가 더 극적으로 상승하려면 보유하고 있는 계열 회사와 경영 참여 중인 주식들이 모두 좋은 수익을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매년 자사주 1% 소각 호재와 배당금 10% 상승 호재는 좋은 뉴스입니다. 그동안 지지부진하게 상승하지 못하던 주가가 갑자기 오르게 된 것도 이러한 호재 뉴스 때문일 것입니다. 이 호재 뉴스는 주가에 이미 선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제표가 좋아야 주가가 상승 흐름으로 변할 수 있을 텐데요. 2023년 실적 역시 보합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매출이 감소합니다. IT 서비스 사업이기도 하지만 수출 비중이 낮은 주식이라서 아쉬움도 많지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해서 저점 구간은 아닙니다. 그러나 나이스 계열사가 보유한 산업이 한국에서 1위를 기록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5년 이상 꾸준하게 수익을 기록하고 있어서 당장 어려움에 빠질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가가 2019년부터 하락을 해서 50% 가까이 하락을 했었지요. 이 하락이 거의 끝나고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좋은 호재 뉴스가 나온 것입니다. 황금거북이도 보유하고 있고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매수 평균 단가를 낮췄던 종목이라서 이제서야 수익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하락보다는 상승을 보고 있는 중이지요. 다음 종목은 레드캡 투어입니다. 여행산업으로 잘 알려진 주식인데요. 이 주식이 어떻게 고배당 주식일까요? 그리고 도로 운송 업종에 포함되어 있는 레드캡 투어입니다. 이름에 투어가 있으니까 여행 업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뒤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000억대의 소형 주식이지만 배당률이 거의 6%인 레드캡 투어입니다. 평소에는 내림으로 이야기하는데 자료 만드는 동안 0.1% 하락해서 5.9%로 살짝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 배당률은 이해해 주세요. 레드캡 투어의 재무제표를 보겠습니다. 재무제표가 조금 신기하지 않나요? 여행산업에 속한 주식들은 2020년과 2021년에 대부분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황금거북이가 보유하고 있는 강원랜드 주식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레드캡 투어는 재무제표가 모두 좋습니다. 전염병 기간에도 수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다만 매출액은 상승하지 않고 보합 추세를 기록하고 있지요. 5년 연속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영업이익이 제일 높고 당기 순이익은 200억대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최근 분기 매출액은 상승 추세입니다. 2022년에는 700억대를 기록했는데 2023년에는 800억대로 높아졌습니다. 최근 모든 분기에 영업이익도 기록하고 있고 당기 순이익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2023년 2분기 매출도 상승했고 영업이익도 상승했고 작지만 당기 순이익도 상승해서 좋은 모습입니다. 전염병 시기에 여행 사업을 하는 레드캡 투어가 어떻게 수익을 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분기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행 사업 부문이 10%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타격을 입지 않았던 것인데요. 주력 매출은 사실 렌터카 사업입니다. 이제 재무제표가 좋았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한마디 하자면 시가총액이 낮은 주식들도 분기 보고서나 사업 보고서를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기가 너무 불편합니다. 10분 영상을 위해서 자료 조사만 3-4시간을 하기 때문에 황금거북이가 보고는 있지만 옆에 계산기와 엑셀 파일을 놓고 볼 만큼 불편함이 있네요. 그럼 황금거북이가 좋아하는 배당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성향은 35% 수준으로 보통 배당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버는 돈을 잘 주주에게 주는 것 같은데요. 보통 수준의 배당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 2022년에는 배당금이 상승합니다. 특히 레드캡 투어의 좋은 부분은 중간 배당을 한다는 점인데요. 지금까지 중간 배당을 3회 기록 중이네요. 배당도 14년 연속으로 주는 만큼 배당 연속성도 있습니다. 또한 주요 주주들이 2020년 말부터 2023년 10월까지 꾸준히 레드캡 투어 주식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금액은 크지 않지만 지분 매수를 한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요. 현재 주가가 15,200원이니까 저평가 구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숨겨진 반전이 있습니다.
그동안 주주에게 배당을 잘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주요 주주가 무려 76% 보유하고 있는 품절 주식입니다. 유통 주식은 겨우 24%밖에 없으니까요. 그리고 레드캡 투어는 내수 사업을 하고 있어서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장기 투자를 할 종목을 찾는다면 미래 성장성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로지 배당을 받고 싶은 은퇴자와 주가 상승을 기대하는 주식 투자자와는 다른 투자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또 기업 개요를 보면 렌터카 인가 대수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연평균 성장률 9%를 기록한다면서 시장이 커져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기업 개요를 보여주는 곳에서 시장 성장률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렌터카 업계에서 1위를 기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커지니까 파이를 나눠 먹겠지만 내세울 만큼 대단하지는 않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실제로 레드캡 투어는 렌터카 업계에서도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식 차트를 보겠습니다. 레드캡 투어의 2019년 저점은 15,000원입니다. 매출도 늘지 않았고 영업이익도 늘지 않았으니 주가가 제자리일 수밖에 없지요. 내수 위주로 하는 사업은 미래 성장성도 없으니 주가가 장기적으로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점 구간도 아니고 저평가 구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당 목적으로 투자를 한다면 15,000원 아래 정도만 괜찮지 꼭 투자를 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배당률이 높은 이유는 주주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76% 보유한 주주에게 몰아주기 위해서가 아닐까요? 황금 거북이의 레드캡 투어 투자 노트입니다. 좋은 재무제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상이 길어질까봐 자료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PER과 PBR 기준으로 보면 5년 최저 저평가 수준입니다. 그리고 중간 배당도 주고 배당 수익률이 6%에 가깝지요. 15,000원에 매수한다면 고배당 투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분만 보고 투자를 하면 투자에 실패할 수도 있겠지요. 아쉬운 부분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내수 위주로 사업을 하는 레드캡 투어입니다. 수출을 하지 않으니 좁은 한국 시장에서만 사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재무 안정성도 그동안 올린 주식들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2023년 2분기 기준 부채 비율이 250%이니까요. 현재 주가가 저점 구간도 아니고 주력 사업 부문인 렌터카 사업에서도 업계 1위도 아닙니다. 내수 시장에서 1위를 하는 회사를 매수해도 투자에 성공할까 말까 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면 업종 및 업계 1위 주식을 찾아야겠지요. 전염병 시기에도 재무제표가 좋았지만 미래 성장성이 보이지 않아서 관심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별점 5점입니다. 자사주를 매수하는 회사는 자기 회사에 믿음이 있으니까 매수하는 거겠지요. 또 그렇게 매수한 자사주를 소각하는 주식은 좋은 주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당금도 높여준다면 황금거북이 같은 배당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좋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의 긴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주식 공부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투자의 책임은 매수, 매도 단추를 누른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 주세요. 배당 주식 유튜버 황금거북입니다. 감사합니다.